명절 아침 팝상머리에서 오가는 덕담 속에 차마 먼저 꺼내지 못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번엔 얼마를? 자식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면서도 동시에 서운함과 비참함을 느끼는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돈 때문에 자식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야만 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주고도 결국 법정에 서야 했던 90살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이 주는 용돈은 분명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돈이 부모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가족 관계에 균열을 내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용돈을 드리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라는 자식의 은근한 생색과 돈을 받으니 아무 말도 못하겠다 는 부모의 무거운 체념. 우리는 왜 이런 슬픈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생활하시던 이른의 최정호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빠듯한 살림의 아들 내외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의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숨 섞인 푸념이 최정호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엔 애들 학원비에 병원비까지 겹쳐서 좀 힘드네요. 그 순간 그는 아무 잘못도 없이 죄인이 된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사연처럼 용돈을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돈을 쓸 때마다 자식의 눈치를 보고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최정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한 생명보험사 은퇴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 중 무려 절반이 넘는 54.6%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월 평균 지원액은 약 31만 원. 더 충격적인 것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38%를 넘어서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받는 공적연금만으로는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이미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갈등은 명절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최정호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용돈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사소한 부탁에도 내가 용돈을 드리는데 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자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지켜온 아버지로서의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아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돈 보내지 말아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한 현실에 다시 한번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것은 용돈이 더 이상 감사함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권력을 뒤바꾸고 부모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법정에 서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외면당한 끝에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90살 노모의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이제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27%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식의 선의와 도리에만 기댈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최정호 씨의 이야기와 90살 어머니의 사연은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자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원인은 생각보다 더 깊고 구조적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용돈연금의 명백한 한계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의 최소한의 안전망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것만으로 생활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3년 기준 노령연금의 전체 평균 수급액은 월 62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가입 기간이 길면 더 많이 받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한 생활비를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래도 가난한 노년의 아이러니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1인, 동시에 노인 고용률도 36.2%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이 두 개의 상반된 1위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지만 그 일이 대부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족한 부분을 자녀에게 손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돈 앞에서 무너지는 자존감과 심리적 위축입니다. 경제적 의존은 반드시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과거 한 보고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은퇴한 남편이 결혼한 아들에게서 오는 용돈을 아내의 통장으로 받게 되자 돈을 쓸 때마다 아내의 잔소리를 듣는 것이 힘들어 결국 모든 외부 활동을 끊고 집에만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부모로서 평생 지켜온 권위와 자존감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 노년의 삶은 더욱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초라한 노후를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주는 용돈이 아닌 만들어 쓰는 용돈,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내가 평생 일궈온 자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주택연금을 반드시 검토해 보십시오. 내가 살던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고정적인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부모의 경제적 독립과 존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잠자는 당신의 퇴직금을 깨우는 것입니다. 혹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은행 예금에만 넣어 두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확인해 보십시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소득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 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자식에게 기댈 돈이 아닌 내가 직접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나만의 든든한 연금을 만드는 핵심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돈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뭘 모으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월 10만 원, 20만 원의 작은 금액이라도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에 꾸준히 납입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복리의 마법을 통해 10년, 20년 후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목돈이 되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자녀에게 미안해하며 받을 월 30만 원을 기대하기보다 지금 내가 스스로 만드는 월 10만 원의 연금이 훗날 당신의 자존감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문제에 대한 솔직한 가족 대화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노후 계획과 현재의 경제 상황을 자녀에게 막연한 기대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정보로 공유해야 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 부양에 대한 자신의 현실적인 한계와 계획을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로의 상황을 투명하게 알 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부모는 존경의 대상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진정한 존경은 금전적 지원의 크기가 아니라 부모님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나가는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존엄을 잃지 않는 부모의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소중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나의 연금 수령 예상액은 얼마인지, 잠자고 있는 자산은 없는지, 그리고 자녀에게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당장 점검해 보십시오. 초라한 노후를 피하고 당당한 부모로 남기 위한 준비,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품이 있는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